안녕하십니까. 채권방TV 오지랖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구매를 하면서 법인으로 해야 할지 개인으로 해야 할지, 또 법인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이거를 갖다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모임이 있어서 저희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됐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내가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1.5룸을 하나 살까 하는데 이거를 법인으로 하는 게 좋겠니? 개인으로 하는 게 좋겠니? 이런 문의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친구한테는 그 상황에 맞게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거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법인이 있냐 없냐, 내지는 개인의 주택 수에 따라서 틀리고요. 지금 현재 세법이 좀 복잡해져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점에 따라서, 아니면 그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음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오피스텔 구매 시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 때문이냐 그러면은,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원래 개인도 살 수 있고 법인도 살 수 있지만 더 큰 차이가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피스텔인 경우에 무조건 취득세는 4.6%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거는 추가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과가 되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어차피 4.6% 동일하거든요. 근데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은 주택의 양도세가 적용이 되고요. 법인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주택으로 가져가게 되면 법인세 플러스 양도차익 플러스 20%가 되고요. 만약에 이걸 사무실로 쓰게 되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의 양도세가 적용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만 내면 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의뢰가 들어왔던 제 친구의 경우를 갖다가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인이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게 수도권에 5년 이상 되었어요. 그 법인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취등록 시.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주택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로 1 플러스 지방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주택이죠, 벌써. 그리고 조그만 임대사업자가 있을 수 있고요. 상가 하나,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태에서 개인으로 해가지고 주택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안 돼요. 중과가 들어가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법인으로 해도 주택으로 하는 것도 안 돼요. 어차피 법인으로 해서 주택으로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법인세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낼 수가 있고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해서 업무용 사무실로 4.6%를 받고요. 가능하다면 부가세 환급도 받고, 그 다음에 종부세 해당 사항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에도 불포함되고, 나중에 양도세를 내더라도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만 내면 되는 이 형태가 이 친구한테는 가장 맞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법인이 지금 5년이 된 게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주택이 지금 2주택이나 있고 지금 임대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걸 또 하게 되면은 소득이 또 많이 잡혀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법인세에 그쪽에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겠죠. 더더군다나 이 법인 같은 경우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말이 법인이지 본인이 지분을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개인 법인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법인의 형태로 가서 오피스텔 구매 시 사무실의 용도로 쓰는 게 이 친구한테는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왜냐하면은 그 법인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주택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표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를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과가 안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인데 뭐 이거는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 게, 중과가 되는 케이스가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중과가 되면은 이제 거의 3배 중과라고 하는데 보통 9.4% 정도 세금이 나와요, 취등록세가. 그래서 이거보다는 4.6%에 그러면은 거의 이게 배가 되니까 별로 좋지 않겠죠. 일단은 중과가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주거용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사무실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주택으로 가져가게 되면 요즘은 이게 보유하고 양도할 때 또 세금이 중과가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업무용, 사무용으로 법인으로 가져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법인 사업자가 없다. 그러면 나는 개인인데 법인은 없고 법인을 만들 생각도 없다. 그러면은 개인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오피스텔이 첫 번째가 주택으로, 이것도 주거용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똑같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업무용, 사무실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택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유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지금 권하지 않아요. 중과가 너무 세요. 중과가 뭐 엄청나게 세요, 이거는. 이 정부에서 지금 세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무주택이다, 이분이. 그러면은 2년 거주를 채우고요. 나중에 양도세를 갖다가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조금만 내거나 양도세를. 자, 요건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일 경우에는, 개인인데 무주택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가 제일 좋겠죠. 세금을 가장 많이 안 내는 거니까. 업무용으로 만약에 쓴다고 하게 되면은, 근데 이건 주택이 만약에 유주택으로 되면 이 친구가 업무용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택수 포함이 안 되죠. 하지만 업무용으로 해서 사무실로 놓는 거고요. 사무실에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유세가 나오는 거고. 자, 이건 차선책이 되겠죠. 개인인 경우에 주택이 있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업무용 사무실로 가는 게 맞고요. 이쪽으로 가는 게. 그 다음에 주택이 만약에 유주택이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당연히 가야 돼요. 만약에 무주택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2년 거주를 채우고 양도세를 안 내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법인도 있고 내가 개인도 있고 선택을 다 할 수 있다. 저는 무조건 법인의 업무용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유세 부분이나 아니면은 양도세 부분, 법인세가 나오겠죠. 그때는 가능하다면이에요. 법인이 있거나 설립이 가능하다면, 중과가 안 되는. 그러면 세금 측면에서 법인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5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법무사를 통하거나 세무사를 통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세 군데에서 같이 조합을 해서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지식이나 법무지식이 웬만한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 정도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조율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낫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돼버릴 수도 있고 사무실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하게 체크를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상 오늘은 오피스텔을 구매 시 법인으로 구매하는 게 유리할지, 개인으로 구매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야 할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보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빼버린 부분이 있는데, 주거용과 업무용을 가장 구분 짓는 이유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일을 놓기가 조금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끊는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사무실을 쓴다 그래서 잠을 자거나 뭐 밥을 해 먹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류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갖다가 서류적인 걸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끊어지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사무실 쪽에서 뭐 직원들의 숙소 내지는 뭐 기숙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주거용과 업무용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주거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업무용이 오히려 또 부족하기도 하니까요. 업무용 자체가 뭐 또 임대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용보다 조금 임대 놓기가 어렵다는 거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임대 놓는 것도 놓는 거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로 오피스텔로 인해 갖고 주택이 하나 플러스가 돼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오피스텔을 구매할 때 법인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개인으로 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갖고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고봉TV 오지랖 3당소에서 오늘 법인으로 가야 할지 개인으로 가야 할지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